시느머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자, 요거는 말한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자로가 말하면 신뢰하고 도적이 말하면 아무리 해도 믿지 않는다. 발언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평상시에 신뢰받는 행동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입을 열었을 때 오히려 화를 입기 십상이다.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이 신뢰가 있고 없고가 달라진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 자체의 의미, 말 자체의 논리성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자, 이 포인트는 제가 협상 강의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와 관련이 있죠. 한번 복습을 하고 가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 레토릭, 수사학이라는 책에서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그랬었습니다. 첫 번째가 로고스, 논리, 그 말의 논리가 필요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파토스, 파토스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잘 파악하라 라는 것이었는데요. 세 번째가 에토스입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에토스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그 에토스가 뭐냐면 그 말하는 사람의 카리스마, 매력도, 신뢰도.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에토스 지수가 높은 사람인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의 설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에파로 순서로 가야 된다. 즉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순서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에토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매력도 신뢰도니까 이거는 하루아침에 길러진다고 보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마치 마일리지를 쌓듯이 행동 속에서 그것이 누적이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에토스 지수가 높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를 설득하러 갔을 때 파토스, 지금 내 얘기를 들을 저 사람이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떠냐, 저 사람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를 면밀히 파악한 다음에 파토스, 그 다음에 로고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설득이 된다는 건데, 이게 평소 뭐 행동이 별로예요. 또는 너무 이기적이고 남들 생각도 하지 않고 그래서 별로 사람들이 싫어해. 즉 평소에 에토스가 없어요. 에토스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가서 상대방의 심리 상태가 뭔지 파악도 안 하고 상대방의 내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상대방은 지금 다른 생각 때문에 머리가 꽉 차 있는데 그런 파토스적인 관점도 없이, 즉 에토스 없이, 파토스 없이 오로지 논리력, 로고스만으로 설득해서는 설득이 안 된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바로 여곤이 그런 점에서 똑같은 말을 해도 자로가 누굽니까? 그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제자죠. 한 성격하는. 자로가 말하면 신뢰하고 도적이 말하면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발언의 설득력이라 하면 평상시에 신뢰받는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에토스에 대한 설명을 또 여곤의 시느모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소위 세 가지 질투, 죄악, 이런 얘기인데요. 즉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 중에 이 세 가지 질투를 하는 것, 이것이 죄악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은 재능이 없으면서 타인의 재능마저 평가하지 않는다. 심지어 타인의 재능을 공격하기도 한다. 악당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선행을 못마땅해 한다. 또 그들을 험담한다.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부귀를 욕한다. 심지어 이를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 이 세 가지 질투는 큰 죄악이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라는 게, 첫 번째는 나는 별로 재능이 없는데 다른 사람 재능은 막 깎아내리려 하고, 이게 첫 번째 질투고, 두 번째는 사실 내가 좀 악당인데 다른 사람의 선행을 못마땅해 하고 그 사람을 자꾸 험담하려는 거, 이게 두 번째
질투고 세 번째는 내가 궁핍한데 다른 사람 돈 많은 걸 욕하고 심지어 이걸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 세 가지 질투는 큰 죄악이다. 뭐 재능이 없다면 능력을 닦아야 될 것이고 자기 자신을 연마해야 될 것인데 자기 스스로를 연마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재능을 질투하고 심지어 공격까지 한다 해서 그것이 자신의 실력으로는 이어지지 않겠죠. 요거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평가는 혼자 차지하고 나쁜 평가는 다른 이에게 떠넘기고 싶은 게 사람의 심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결국 나쁜 평가를 자신에게 끌어들일 뿐이다. 선행은 타인에게 넘기고 실패는 자신이 떠맡는 게 낫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평가를 독차지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채근담에서 나오는 게 30%, 3할. 내 공의 30%는 저쪽으로 넘겨주고 저 사람이 요거 얻어먹는 30%는 내가 가져오고 제가 채근담이나 이런 그 중국 고전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착해서 이게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맹자가 말하는 어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돼 그런 관점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채근담이나 시느머나 이런 이 처세서에서 혼자 다 갖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대단히 현실적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 인심이라는 게 시도 때도 없이 변한다. 사람의 마음도 시도 때도 없이 변한다. 그러니까 항상 한결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니 지금이야 좋지만 얼마든지 그 좋은 마음은 돌아서서 나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보험을 들듯이 조금씩 이렇게 미리 쟁여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네마나 채근담을 읽을 때 이 무슨 뭐 이렇게 착하게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착하게 살면 안 돼 이런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이 별의별 경험을 다 겪은 채근담의 홍자성도 그렇고 시느무의 여곤, 특히 여곤이라는 사람은 책 제목을 시느무라고 지을 정도로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신음을 한 거예요. 그 시련과 신음을 하게 된 고통은 다 어디서 나온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하면서 많이 깨달은 바가 있죠.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가 다 가지려고 하니 그게 다 화가 되고 또 안 좋은 거 남한테 다 주려고 하니 그게 화가 되더라. 그러니 나눠 가져라.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고 사람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인심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현실적인 이유를 우리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타인의 실패를 들으면 즐거워하고 그것을 화제로 삼는다. 그런데 자신의 실패를 지적당하면 변명하거나 상대방을 미워한다. 칭찬을 받으면 우쭐해하고 과장한다. 다른 사람의 선행을 누가 칭찬하면 모른 척하거나 흠집을 내려 한다. 한번 생각해보라. 과연 이런 행동이 훌륭한 인물이 할 행동인가 아니면 하찮은 이가 할 행동인가? 이 말도 맞지 않나요? 우리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뭔가 잘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왠지 배가 아픈데 걔 뭐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아주 고생한다더라. 아주 뭐가 망쳤더라. 그러면 특히 우리가 아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뭐랄까 괜히 좀 고소해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나 들잖아요. 반대로 나의 실패를 누가 지적하면 그것을 변명하고 또 싸우려 들고 그 상대방을 미워하려 하고 설령 그 지적이 맞다 하더라도 이게 사람의 되게 허약한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어떤 그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이 뭐 지위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어떤 성숙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는 누가 나를 칭찬한다고 우쭐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누가 나를 비난, 지적한다고 해서 화를 낼 필요도 없이 그 얘기가 맞나? 틀리나?
일말의 진실이 있구나. 라면 그것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을 가지라라는 그 얘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아주 짧지만 제가 많이 공감하는 문장이라서 소개해 드립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바로 불행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가장 큰 불행은 바로 행복을 손에 넣으려고 버둥거리는 데 있다. 저는 앞에 문장, 진정한 행복이란 바로 불행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제가 언젠가 어떤 글을 썼을 때 우리가 무탈하십시오. 무탈하다. 이게 한자거든요. 무자가 없을 무자에 탈이 말 그대로 뭐 탈난다 할 때 그 탈인데, 아주 뭐랄까 좋은 일이 있고 기쁘고 아주 이익되는 그런 좋은 일이 발생하는, 소위 말하는 아이고 대박 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 말이 옛날엔 참 좋았는데 요즘은 복 많이 받으세요 또는 아이고 뜻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세요, 우리 이런 덕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택도 없는 일이잖아요. 뜻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집니까? 어디 복만 많이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을 살다 보니 아이고 무탈한 거, 그러니까 내가 아프지 않고 우리 가족이 아프지 않고 뭔가 힘든 일이 발생하지 않는 무탈하게 사는 것, 그것만큼 참 큰 행복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갖는다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뭐 약간 검사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큰 병원에 가서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그 병원에는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까? 나보다 훨씬 위중한 상황에서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그렇게 요 정도로 내가 지금 이렇게 관리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천운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이 변호사란 직업이 쉽지는 않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분쟁이 있고 고민이 있고 큰 갈등에 있는 의뢰인들의 사건을 받아서 그 돈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또 결과가 있어요. 승과 패가 나뉘어지는 거죠. 두 사람이 보통 싸우니까 제가 원고 쪽을 맡든 피고 쪽을 맡든 결과는 이기는 거 아니면 지는 거예요. 물론 적절히 타협도 되겠지만,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 싸우지만은 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변호사가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결국 의뢰인으로부터 욕을 먹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귀를 하죠. 의뢰인은 그때 요거 왜 안 했었어요? 그때 제가 요거 하자 그랬잖아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실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데도 의뢰인은 이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어떤 하나하나 행동에 대해서 그때 왜 변호사 당신이 이랬느냐 저랬느냐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또 책망을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그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는 변호사 수임료에는 그런 요거도 먹는 그 돈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 그걸 잘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후배들한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제 스스로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서 정말 어디로든 도망가고 싶고 이런 날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다가도 문득 옛날 생각을 해보죠. 제가 그때 막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시험에 합격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 독서실에 처박혀서 공부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참 그때 공부하고 시험 떨어지고 그럴 때 이렇게 책을 쌓아놓고 이렇게 엎드려서 자는데 꿈에서 제가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 준비 중이었는데 합격을 한 거네. 그래가지고 합격했다고 아버님 어머님한테 막 연락 드리고 막 기뻐서 막 전화하고 막 이러다가 이렇게 눈을 떴는데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한 1분 정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애매할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정신에 돌아오면서 이게 꿈이었구나. 맞아, 나는 그냥 아직까지 수험생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자각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제발 합격하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정말 합격하면 진짜 세상에 바라는 게 없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바랐던 상황을 제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시험에 합격하고 또 변호사가 되어서 상당 기간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또 힘드니까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 마음이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여러분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요거 돼야지, 저거 되어야지, 이렇게 뭔가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근데 그걸 이루셨잖아요. 그 이룬 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들 자리에 있으실 텐데, 일상생활이 힘들면 지금 내가 어렵게 얻었던 것들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 간사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고마워하지 않는구나. 아이고,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탈한 것,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참 큰 사람의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문장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참 제가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강에는 많은 물줄기가 생기지만 원류는 하나다. 나무에는 많은 잎이 있지만 하나의 가지에서 비롯된다. 사람은 갖가지 감정을 표현하지만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몸은 여러 가지 병에 걸리지만 하나의 장기에 그 원인이 있다. 세상 사람은 이런저런 일에 현혹되지만 현자는 하나의 근원을 찾아낸다. 자, 이 문장 참 많은 걸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현상은 여러 가지겠지만,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뛰어난 사람은 그 본질에 들어가서 이게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에 대한 그 근본을 따져보고 그 근본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비유를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강에는 많은 물줄기가 생기지만 원류, 그 근원되는 물줄기는 하나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많은 잎도 하나의 가지에서 비롯되고, 여러 가지 감정, 그 감정, 희노애락 이런 것들도 결국은 하나의 마음 아니냐. 병도 이게 피부에서 또는 다리에서, 허리에서, 온갖 곳에서 이 병이 발병되지만, 증상이 나오지만, 그것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면역 부족이라든가 근본으로 들어가면 하나로 귀결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하나의 근원을 제대로 찾아내라. 그것을 제가 예전에 어느 책에서 보니까 킹핀, 미국에서는 킹핀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킹핀. 볼링 할 때 보면, 볼링 칠 때 보면 제일 앞에 있는 큰 1번 핀을 킹핀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볼링을 칠 때 그 뒤에 있는 2번, 5번, 7번 이 핀을 때려봐야 이게 스트라이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때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킹핀 1번을 제대로 탁 때려야만 우르르르 다 이렇게 스트라이크가 되죠. 그런 식으로 일을 할 때도 그런 킹핀, 1번 핀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1번 핀을 제대로 찾아서 본질을 건드려라. 라는 그 얘기인데요. 이건 역시 우리가 참 새겨볼 만한 그런 얘기입니다.